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전통안보 개념이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창궐 이후 전 세계는 더욱 자국이익 중심의 경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던 간첩 행위가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 국회도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기술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답변자석을 향해 위치를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선 경찰에게 많은 그런 수사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선 경찰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과의 유기적인 그런 공조를 통해서 이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돼서 우리의 안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 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가 진행되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 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 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 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찰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나 인력, 예산, 그리고 인사, 그리고 이 경찰에 계시는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보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의 그 경찰의 이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 부분 더 강화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내 방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용은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 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의 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편으로 인해서 군 방첩 역량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계엄 대비 문건 논란이 계기가 되면서 약 1,400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무사의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 통제에 관한 건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 위해자의 발굴과 정보 분석, 사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 이후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 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공수사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꼭 필요한 기능에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방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K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 지원 제약, 시험평가 여건의 불비, 연구개발 인력 조달 제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자생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견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중소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세제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방산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산 중소기업 기술력이나 자생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와 연관해 가지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액 세제 감면 대상인 신성장, 원천기술, 방위산업 분야, 그러한 그 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을 하고 또 민간 첨단 기업을 국방 첨단 전문 기업으로 지정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규제 완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활발히 진출을 해서 저희의 희망으로는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방산기업들이 그 허리와 그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혹시 추가 답변 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리의 그 안보에 대해서 과거에 약속했다고 알려진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 세계의 변화하는 안보 여건에 맞춰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강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하나의 그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그건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딴 나라의 원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결기 있는 우리의 자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장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토론을 좀 해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서 군사훈련장 사용 등에 대한 제약,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전투 실험을 해야 되는 문제, 해외보다 까다로운 국내의 요구 조건과 특혜 의혹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호평받는 기술이 국내에 방위 산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호소합니다. 혹시 민간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우리 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개청한 지 20여 년이 흘러서 현재 투명성과 전문성이 매우 향상되었지만 개청 시 법제화된 과도한 감사로 인해서 방사청 업무가 경직되고 융통성이 자칫 결여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방사청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좀 살펴봐 주시고 네, 20여 년간 축적된 신뢰로 확인된 방사청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고려해서 감사제도 등의 업무의 경직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투명성과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엔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저희 국방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어떤 정책과 과제들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은 무인 체계, 무인 전투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무인 전투 체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지금 병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네, 또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은 AI 기반 첨단 전력 확보 과제 예산이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4,500원이 늘어났는데요. 내년도 해당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로 이제 육해 공군, 지상군과 해군 공군 전 분야에 걸쳐서 무인 체계로 가기 전 단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로 먼저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중간 단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차를 지금은 1개 중대가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4대에 3명의 전투원이 타고 있습니다. 12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 한 대만 유인 체계가 되고 나머지 세대는 무인 체계가 되면 12명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3명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3명으로서 전투를 하고 나머지 무인 세대는 앞에서 뒤에 있는 유인 전차의 조종을 받아서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유무인 복합 체계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본 의원실에서 생각할 때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군을 위한 첨단 전력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현재 국방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모든 국방 데이터가 각 군별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 체계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국방 데이터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국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체계를 일단 통합하고 평문과 기밀이 보안 수준별로 일단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탑재 가능한 보안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성도 중요하지만 보안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금년 곧 다음 달에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이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미래 전장에서는 전 영역의 부대와 무기 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국방 데이터의 양과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동시에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전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차단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는데요.
각급 부대에서는 각각의 플랫폼이 AI를 독재적으로 전원이 끊어졌을 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상용에서는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국방에서도 엣지 클라우드 개념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국방 분석센터와 AI 센터가 국방 AI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통합 분류 이 기관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국방 AI 센터, 국방 데이터 센터의 상호 보완적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국방 AI 센터가 국방 데이터 분석 센터 간에 양기 간의 연계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를 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방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를 하는데 약 7, 8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혁신 4.0 목표 연도가 2040년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류와 통합이 좀 빨리 착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혁신 4.0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류를 조기에 착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외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거는 좀 많이 받고 부족한 것은 좀 내어주는 거. 제가 좀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어주는 것이 국가 간의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군사협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친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998년 독도 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의 황금어장인 대화태 어장을 일본에 내어준 신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친일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친일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병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 3,800명의 국군 장병을 이라크에 파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주의라서 파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의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모두 다 안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무엇을 위한 정책이십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탄상의 방향을 다시 국회의원석 정면을 향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팬덤 정치 세력이 공격하거나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자랄 환경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친일, 계엄 등 이제 국민의 삶과 먼 얘기는 덮어두고 국민들이 민생과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헌정 질서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국민께 존경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초선 의원 시절 바램을 떠올려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상적인 사회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는 세상,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있는, 다수를 앞세운 입법 독재를 얼룩지지 않는 국회입니다. 만약 그런 국회가 소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막말과 폭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같은 더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민생을 위해 협치하고 지원하고 합리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국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 신명나게 바라볼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선인